Love, 전능성 대 현실. 투사적 동의시. 투사적 동의시는 클라인에 의해 나쁜 대상들과 함께 자기의 나쁜 부분들을 축출하는 수단으로 명백히 묘사되었다. 정체감과 현실감에 크다는 혼란을 줄 정도로 폭력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비유는 투사적 동의시가 의사소통을 위해 덜 강제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서술했다. 투사적 동의시는 폭력적인 침범에서부터 공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전능 환상. 환상 속에서 자기의 부분들을 축출할 때 개인은 자기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없어지고 사라지기라도 한 듯이 상실감이나 고화를 느낀다. 이런 원시적 환상의 효과는 개인으로 하여금 환상이 현실인 양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현실로 느껴지는 내면 세계에 대한 느낌도 있다. 만약 어떤 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이다. 프로이드가 만들어낸 환상의 전능성. 우리의 정체성, 태도, 정서, 그리고 관계를 결정짓는 강력한 환상과 우리가 상상을 즐기고 개인적 의미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환상은 구별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의 환상은 그것이 현실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능적이라고 불린다. 전능성과 구체성은 그 실제적인 효과 때문에 단순한 환상 이상의 것이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단순한 환상이라고 하면 전형적인 게 우리가 밤에는 꿈을 꾸지만 낮에는 백일몽이라고 그러죠. 백일몽을 즐기는 우리가 시간이 여유가 있고 아니면 할 일이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료하고 그러면 백일몽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면은 백일몽에 대해서 세인 이나시오라는 분이 본인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다리가 부상을 입어서 그걸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 혼자 있으니까 그때 백일몽을 꾸는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는데 백일몽 중에 두 가지로 나오더라. 하나는 세상에서 부귀를 누리고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 누구라고 밝히진 않는데 아주 귀부인 세상에 알려진 그 귀부인과 자기가 좋은 사랑 관계를 맺고 부귀 거기에서 기사로서도 아주 훌륭한 전공을 세우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얻는 이런 판타시 이런 환상 이런 백일몽을 꿀 때가 꽤 있었고 또 하나는 그분이 부상당해 있을 때 그 주위에 있었던 중세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와 성인에 대한 이야기 이런 두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읽으면 읽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게 판타지 속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어떤 성인보다도 더 훌륭한 성인이 되고 싶은 그런 판타지를 가지고 그 판타지를 쫓아가는 이런 두 가지 백일몽을 꾸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첫 번째 백일몽이나 두 번째 백일몽이나 거기서 만족은 있는데 첫 번째 백일몽 그러니까 세상의 영리를 쫓는 백일몽을 꾸고 나면 나중에 금방 사라지더라. 그런데 두 번째 백일몽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어떤 판타지 속에서 쫓아가다 보면 그 환상이 끝나고도 꽤 오랫동안 좋은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더라. 그래서 이 판타시를 가지고 처음 이분 아까 얘기하는 세인 이나시오라고 하는 분이 영신수련이라는 이런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라는 것을 그 책을 저술을 하면서 그 책의 한 부분으로 영의 분별이라고 하는 discernment of spirits라고 하는 것을 부록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분은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판타시들을 어웨어니스 이걸 의식으로 가져온 것들 그 의식 속에 있는 판타시들을
잘 분류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것은 좋은, 그래, 우리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판타지 중에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이끄는 판타지가 있고 우리를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이끄는 판타지가 있더라. 이런 것에서 나중엔 굿 스피릿하고 배드 스피릿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중세식으로 하면 악령에 이끌리는 경우하고 선신에 의해서 이끌리는 경우,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무의식이라는 세계를 모르니까 의식에 잡혀놓은 것만 가지고 컨셔스니스 속에서 이런 작업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환상들, 의식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런 환상들은 우리가 의식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환상들인데, 여기 전능환상에서 나오는 여기서는 클라인이 얘기하고 있는 전능환상은 굉장히 현실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전능적이라고 하는 거, 옴니포턴트하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세인 이그나시어스가 느꼈던 이 환상들은 그게 환상인 것을 알죠. 이게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지만 클라인이 얘기하고 있는 환상은 그런 환상을 하는 사람은 그게 리얼리티로 느낀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기사가 됐으면 정말 자기가 기사고 거기 그 환상 속에서 자기가 누구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만난 것은 실제 일어난 일로 그 대상을 만난 것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백일몽이라고 하는 이 환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실제로 심리적으로는 리얼리티하고 똑같은 힘을 갖는 환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 심리적으로는 리얼리티하고 구별이 되지 않는 이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전능성과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환상을 훨씬 그것하고 다른 종류의 것이다. 특히 무의식적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에 잡혀 나오지 않는 환상인데, 그 판타지들은 엄청난 우리의 행동이나 느낌이나 정서, 우리의 태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원시적 방어 기제들, 프로이드나 아주 어린 유아의 방어 기제는 신경적 방어와는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암시했다. 또한 그 차이들 중 하나는 그런 방어들이 더 많은 적대감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라고 암시했다. 클라인은 투사, 분열, 통일시, 내사 등의 원시적 방어 기제들이 공격성에 의해 특정 지어진다고 보았으며, 또한 유아의 아주 초기 형태의 공격적 충동들에 대한 방어로 작용하는 것에 의해 특정 지어진다고 보았다. 원시적 방어 기제들은 주관적 수준의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초기 인격 발달의 기본적인 측면, 특히 정체감과 자기감을 형성하는 심리적 과정이기도 하다. 발달 과정에서 그 기제들은 수정된다. 자기감과 정체감은 개인의 내부에 안전하게 자리 잡은 좋은 대상 경험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것은 발달 초기에 그리고 전 생애를 통해 다양한 정도로 나쁘게 느껴지는 자기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비우고 외부로부터 좋은 것을 끊임없이 안으로 들임으로써 성취되는 확장된 자기의 좋음, the goodness of the self를 수반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에 그리고 생의 후반기 스트레스 상황에서 때때로 자기와 타자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대대적으로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재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상황은 전능환상, 분열, 투사내상, 그리고 동일시 같은 원시적 방어기제의 작용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자기애는 한쪽으로는 자기 애적 대상 관계와 연결되어 있고, 다른 쪽으로는 좋음과 나쁨이 보다 현실적으로 혼합된 상태에서 자신과 타자들의 독립적 실체를 인정하는 현실적 대상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네요. 굉장한 양의 이게 모든 이론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
상징화 두 가지 방식. 그것이 상징하는 것, 그것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것이 나타내는 어떤 것이라고 믿어질 수도 있다. 전능적, 투사적 동일시와 공감을 구별할. 상징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상징이 있고 하나는 상징적 동일시라고 하는 거, 심볼릭 이퀘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심볼릭 이퀘이션은 상징하는 것과 상징되는 것이 그냥 같다고 봐버려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뱀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막대기가 이 막대기는 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뱀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게 상징화예요. 오리지널 의미에서 본래의 의미에서 상징화인데 이 막대기를 보면서 깜짝 놀란다면 막대기를 보면서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뱀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뱀 자체로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충분하게 상징화가 된 것과 상징화 되지 않은 상태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된다. 통일시 환상의 전능성을 포기하고 자신과 타자들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숙 과정하는 것은 성숙 과정의 일부이다. 현실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이 투쟁은 특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하게 이루어진다. 유아는 자신을 엄마와 유아 쌍의 일부로서 경험하는 상황으로부터 자신이 배제된 상태에서 엄마와 아빠의 쌍을 목격하는 상황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단계는 전능 환상과 현실 수용 사이를 구별하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된 단계이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소년이 아빠처럼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아니지만 아빠가 하는 것을 나중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길 때 보다 유익한 발달이 일어난다. 프로이드는 욕구 충족을 미루는 이런 행동이 중요한 발달적 과제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고 동일시하는 것과 그 사람과 똑같다고 동일시하는 것은 상징의 두 가지 종류와 마찬가지로 동일시의 두 가지 형태이다. 그것들은 서로 독립된 것이다. 죽음 본능. 클라인은 시기심으로보다 성숙한 형태의 공격성인 질투심 및 경쟁심으로부터 구별하였다. 질투는 조언과 생명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살아남는 반면에 시기심의 경우 조음, 아름다움, 생명에 대한 공격인 시기심은 그런 좋은 특성을 모두 제거해버린다. 요약. 편집 분열적, 우울적, 그리고 투사적 동일시 경우에 편집 분열적은 비우기, 우울적은 공감, 환상, 편집 분열자리는 전능적이고 우울적 자리는 현실적이고 방어, 편집 분열 원시적이고 우울적 자리는 신경전적, 대상관계 자기애적이고 또 구별되고 현실 검증된 정체성이겠죠. 그래서 대상관계가 편집 분열적 자기에서는 자기애적인 대상관계가 일어나고 우울적 자리에서는 대상관계가 현실 검증된 대상관계라고 하는 거 자기애적인 대상관계를 벗어나서 실제 외부 대상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 상징, 편집분리적, 상징적, 동등시, 우울적 자리에서는 적절한 상징. 여기에서 아까 제가 적절한 한국말을 표현을 못했는데 심볼릭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 동등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심볼릭 이퀘이션. 동일시, 부모 카프를 안에 있음, 우울적 자리에서는 카프를 바라봄. 죽음 본능, 편집분리적 자리에서는 시기심이고 우울적 자리에서는 질투와 경쟁심. 이런 다양한 이론적 차별화들은 모두 동일한 발달 단계의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불안정한 단계이며 성숙 및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때때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 일생을 통해 도표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쩌면 크게 봐서 편집 분열적 자리하고 우울적 자리라고 하는 큰 개념을 구체적으로
우리 정신분석의 여러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걸 잘 구별해 놨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도전이에요. 이걸 잘 이해한다면 임상에서 큰 도움이 돼요. 편집분열적 자리에 있는 어떤 상태에 있는 분과 우울적 자리에 있는 상태에 있는 분이 이걸 포지션이라고 한 이유가 그냥 발달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어떤 발달의 페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편집분열적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 갔다가 또 우울적 자리에서 다시 편집분열적 자리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건 어떤 면에서 평생 동안 이게 안정된 어느 곳에 한 번 달성하면 그 자리에 우울적 자리에 한 번 가면 거기에서 편집분열적이 안 내려오는 이런 발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우울적 자리에 있다가 다시 편집분열적 자리로 되돌아가고 또 다시 우울적 자리로 나아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자체가 계속 어떻게 해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차원의 반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계절이 매년 순환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매년 똑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죠. 새로운 삶들이 일어나는 건데 어떤 편집분열적 자리 한 사람 인생으로 본다면 편집분열적 자리 우울적 자리가 바뀌는데 우울적 자리에 있다가 다시 편집분열적 자리로 간다고 할 때 그럼 동일한 자리에 머무르는 거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거 자체가 상태로 봐서는 편집분열적 자리지만 과거의 편집분열적 자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집분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진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저는 그 비유를 좋아하는데 요새 주차장을 우리 고층 주차장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차를 탄 사람은 어떻게 한쪽에서 보면 그 자리를 뱅뱅 돌고 있지만 사실은 높이로 보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반복 같지만 사실은 발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자리 리니어가 아니고 헬릭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장해 가는데 이렇게 리니어 그로스가 아니고 헬릭스를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는 갔다가 이렇게 다시 퇴보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또 이렇게는 아니고 완전한 퇴보라고 얘기를 할 수 근데 이제 그게 건강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게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데 병리적인 경우에는 이게 퇴행이 일어나 버리면 실제로는 위로 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 버릴 수도 있겠죠. 네, 그 퇴행을 할지라도 오리지널 그 원초적인 그쪽까지는 퇴행이 아니고 그래도 조금 더 위에 있는데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했어요. 그래요. 그 파지티브 사이칼로지 쪽에서는 항상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건강한 사람들은 아주 도움이 돼요. 근데 실제 병리적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다면 뺨 맞아요. 근데 어쩔 때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해서 그걸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경우는 생기겠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편집분열적 자리를 다시 경험하지만 과거의 편집분열적 자리를 경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입장에서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그 지점에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부분까지는 발달이 됐지만 또 다른 도전이 어떤 면에서는 변증법적인 발달이라고 인간 성장도 변증법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